지난 6화에서 바름은 위험에 빠졌던 봉이를 먼저 돌려보냈고 홀로 요한과 맞서게 되는데요. 무치는 결국 요한을 향해 총을 쐈고 요한과 바름 모두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병원에서 깨어난 바름은 전과 다른 모습으로 오봉이가 아끼던 새 어벙이의 목을 비틀어 죽여버리며 끝이 났는데요. 그럼 이어서 7화 드라마 마우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고무치는 성요한을 붙잡고 한국이의 행방을 물어보지만 성요한은 이내 의식을 잃고 맙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정바름과 성요한. 정바름은 전두엽, 측두엽을 크게 다쳐 긴급수술에 들어가기는 하나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상태인데요. 단순 손상뿐 아니라 뇌압 상승으로 인해 2차 손상까지 예상된다는 의사의 소견. 그리고 이후 요한이는 급성 폐혈성 쇼크사로 인해 사망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죽게 되며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바름은 열흘 이상 누워있다 깨어나게 되고 수술로 인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 오봉이까지 기억을 못하는 바름. 태어나는 바름은 이사를 가게 되고 오봉이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바름이 떠나는 모습만 지켜보다 자취를 감춰버리게 되는데요. 그즘 오봉이에게 잊지 못할 상처를 준 성폭행범 강덕수가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 성요한에게 총을 쏜 고무치는 정직이 풀려 다시 복직하게 되지만 증거 보관실로 발령이 나게 됩니다. 정바름 또한 뇌수술로 인한 휴직 후 신상 형사가 좌천되어 일하고 있는 평안 파출소로 복직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부분적인 기억을 하지 못하는 정바름. 신상과 순찰을 하는 중 소매치기를 쫓게 된 바름은 하천가에서 시체를 발견하게 되고 처음 겪어보는 두근거리는 기분을 느끼게 되는데요. 혹시 사이코패스적인 기분이 살아나는 걸까요? 살해된 사체를 보고 마치 자신이 살인범인 양 단박에 살인범의 행동을 파악하는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정바름. 강력계 팀에서는 하천에서 발견된 시체에 묶인 매듭이 독특하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들의 대화를 고무치가 엿듣게 되면서 정바름의 소식까지 듣게 됩니다. 정바름이 최초 발견자임을 한 고무치는 바름을 찾아가고 고무치를 바로 알아보지 못했던 바름은 이내 고무치를 보며 서서히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하천에서 발견된 호프집 아르바이트 시체를 보고 자신이 생각한 범행 수법을 고무치에게 말하는 정바름. 증거 보관실로 또 다른 사건의 증거품이 도착하고 이를 확인하던 고무치는 피해자의 손을 묶은 끈이 보이지 않자 직접 현장을 찾아 줄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호프집 아르바이트생에게 묶은 끈에 매듭법과 일치함을 발견하고 동일범의 소행이라고 판단합니다. 고무치는 연쇄살인을 예고했던 정바름을 두 번째 현장으로 데리고 가고 바름은 그냥 자신이 범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며 범행 수법을 술술 이야기하는데요. 마치 정말 범인이 된 듯한 바름. 이 모습을 본 고무치는 정바름에게 같이 범인을 잡자고 제안하지만 어째서인지 바름은 거절을 합니다. 한편 고무치는 매듭의 형태를 과거 헤드헌터 사건 중 박두석의 딸 사체에 묶인 매듭과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하는데요. 그런데 왜인지 그 매듭은 마치 어린애가 묶은 것처럼 허술해 보인다는 전문가의 의견. 이를 토대로 헤드헌터 한서준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 고무치는 정바름과 함께 교도소에 수감된 한서준을 찾아가지만 어째서인지 고무치의 면회를 거절하고 정바름만 허용합니다. 한서준과 마주한 정바름. 서준과의 대화에서 이번 매듭 사건과 과거 박두석의 딸 살해 사건이 한서준과는 관계가 없음을 직감하는 바름. 그때 당시 연쇄살인마 헤드헌터 한서준과 다르게 또 다른 어린 살인마가 존재했던 걸까요? 자신을 찾아온 바름에게 일부러 쥐 한 마리를 보여주는 한서준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갑자기 머리의 통증을 느끼며 어린 시절 재훈의 기억이 떠오르게 됩니다. 바름은 자신의 과거가 떠오르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의 기억이 남겨져 있는 걸까요? 1회에 나왔던 쥐를 뱀의 우리에 넣었던 아이가 정말 정바름이 맞을까요? 계속해서 떡밥만 던져주는 드라마 마우스 7회였는데요. 보는 내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진짜인지를 알 수가 없도록 만든 것 같아 가슴만 답답한 채 파라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광치쌈의 뇌피셜 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수술을 몇 차례 걸쳐 받게 된 바름은 아마도 그 시기 죽게 된 성요한의 뇌를 이식받았을 텐데요. 이후 성요한의 살해 방식대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억이 남아 살해 범행이 머릿속에서 자꾸 떠오르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일어난 살인사건의 매듭을 보며 떠오른 사람은 바로 데니얼 리의 동생 제시카의 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한서준의 연인관계였던 제시카는 임신을 하고 기뻤을 겁니다. 어느 날 자신이 살고 있던 동네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성지은과 마찬가지로 그 범행을 눈으로 보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한서준을 사랑했던 제시카는 많은 고민 끝에 한서준과 헤어지기로 결심을 했을 겁니다. 아이를 지웠다며 헤어짐을 말했을 제시카. 종족 번식을 중시하는 사이코패스 한서준은 이에 화가 나 제시카를 죽였는데요. 아니,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 숨어 살며 아이까지 결국 출산을 했을 겁니다. 점점 자라 한서준과 똑같은 사이코패스 기질을 가진 아이로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었던 제시카는 아이를 한서준이 살고 있는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한국 부모의 손에서 길러지며 한서준처럼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 박두석의 딸, 그리고 기자 홍주가 과거 눈으로 봤던 살인사건 역시 한서준이 아닌 또 다른 사이코패스 천재 프레데터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에서 성지은이 요한의 죽음 앞에서 미안한 마음 어찌할 줄 몰라 있었죠? 광지쌈의 예상대로 성요한은 성지은과 한서준의 사이에서 나온 진짜 아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요한이 죽으며 고무치에게 저 자식이 라고 말을 하다 말았는데요. 아, 고구마 100개. 지난 뇌피셜에서 말했듯 바름은 정말 한서준의 아들이었고 요한은 그동안 한서준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자신에 대한 복수를 바름에게 한 것 같습니다. 매해 떡밥을 무수히 많이 주시는 드라마 마우스. 이젠 회수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과연 배우 이승기님은 천재 살인마일지 아니면 천재 경찰이 될지 매주 기대되는 드라마 마우스였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